안녕하세요. 미트볼입니다. 즐거운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먹고 싶었던 순댓국을 저녁에 먹었고요. 한숨 자고 나서 어, 결혼 계약, 제가 아주 좋아하는 드라마인데 오늘 마지막 보고 나서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내 몸 다이어트 설명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단락은 어떤 몸이 건강한 몸인지, 어떤 몸매가 좋은 몸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오늘은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죠. 식욕의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픔을 느끼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의지가 부족해서 다이어트가 안 된다. 너는 의지 박약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너무 배고픈데 이걸 참아야 되는데 어떻게 참으세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 부분들이 그냥 의지가 약해서 우리가 배가 고프거나 진짜 내가 참았다가 폭풍 흡입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배고픔, 식욕은 어디서 조절하고 내 마음에서 조절하는 건지, 내 의지가 조절하는 건지, 아니면 뭐 스트레스 이런 부분을 받아서 조절하는 건지, 아니면 오랫동안 내 몸에 배어있던 식사 습관 때문에 그런 건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은 내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맞긴 하죠. 어차피 내 몸이 다 내 거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아마 그 식욕 중추, 뇌 중에서 식욕 중추, 섭식 중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섭식 중추, 예를 들어서 뭐 거식증이라고 하죠. 섭식 장애라고 하죠.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컨트롤하고 이것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분이 우리 뇌에 보면은 시상하부가 있어요. 여기에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뭐 식욕을 담당하는 부분도 있지만 성욕이나 아니면 체온 유지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뇌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뭐 이쪽에 어느 정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시거나 참아내는 것, 아 이걸 먹어야겠다. 아 그리고 이거 한 잔 마셔야겠다. 물 한 잔 마셔야겠다. 그리고 아 내가 배가 부르니까 이 정도는 충분해. 그만 먹어도 돼. 이렇게 이런 부분을 총괄하고 담당하는 일은 시상하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지나 마음이 아닌 뇌에서 호르몬이나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 부분을 조절이 된다는 희소식이에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나요? 내가 의지가 약해서 다이어트가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제 시상 하부에서 이 부분 조절하는 부분이 잘 작동이 안 돼요. 라고 하면 핑계대기도 쉽긴 하지만 그 부분을 조절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좋은 희소식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먹지 않으려고 참으려고 해도 호르몬을 통해서 식욕 조절이 한쪽으로 지속된, 계속 배가 고프거나 지속된 신호로 발생이 되면은 우리는 결국은 우리 몸이 너무 원하는데 이걸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지가 꺾이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살 빼고 싶고 아무리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싶다고 하더라도 의지를 꺾일 수가 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시상하부에서는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어려운 용어예요. 저도 너무 생소한 용어라서 아는 척 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은 CART라는 포만감을 만들어내는 화학물질과 MPY라는 식욕을 촉진하는 화학물질, 그러니까 아우 배불러 그만 먹어야겠다 하는 게 CART라는 화학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방금 순댓국 한 그릇 다 먹었어요. 근데 후식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이런 식으로 식욕을 촉진하는 화학물질을 MPY라는 물질입니다. 서로 기량작용, 그러니까 서로 대치하는 작용에 의해서 식욕을 조절해 가는 거죠. 렙틴, 그래서 포만감을 만들어내는 CERT에는 지방과 장으로부터 오는 렙틴이라는,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렙틴이라는 호르몬과 연계가 돼서 일을 하고 있고요. MPY라는 그 화학물질은 위에서부터 오는 그렘린과 연관이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ART,
렙틴에서 오고, 이거는 장과 지방에서 오고, 이거는 식욕을 억제해주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MPY는 그렐린, 그리고 위에서 오는 거고, 공복감, 그러니까 식욕을 증가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수비와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비는 렙틴이고요. 공격은 그렐린인 거죠. 수비는 아니야, 먹지 마. 안 돼. 더 이상 들어오는 거, 음식이 내 입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 거죠. 그리고 공격수예요. 공격수는 그렐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격수보다는 수비수를 더 잘 막을 수 있도록 그런 몸을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장된 지방으로부터 분비되는 단백질인 렙틴은 배고픔의 신호를 차단하고요. CRT를 더 자극을 시켜서 더 많이 칼로리를 소비하게 하고 합니다. 자, 그래서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번에는 꼭 성공할 거야. 이렇게 불타는 의지로 막 저도 이제 일기를 쓰고 있지만 저거 베레벨거 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사진 갖다 놓죠. 우리 다이어트를 자극시키는 자극 그런 사진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의지보다는 내 몸 안에서 식욕과 관계된 호르몬과 화학 반응이 정상적으로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식욕을 올리는 스트레스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렙틴이라는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렙틴도 쥐를 이제 실험했을 때 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보다는 단순하죠. 렙틴 호르몬을 주사했을 때 비만한 쥐에게 분명히 살이 빠지고 그런 효과가 있지만 사람에게 똑같이 적응을 했을 때 이거를 많이 그러면 병원에서 렙틴 주사 하나 맞으면 우리는 살이 빠지고 식욕을 억제할 수 있고 하는 거겠죠. 근데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렙틴 저항성이라고 해서 쾌락 중추를 또 자극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배가 부르게 먹고 내 몸이 건강한데 후식이 먹고 싶거나 아니면 달달한 커피가 먹고 싶거나 왜냐하면 우리 몸은 뭔가 그 쾌락에 대해서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쾌락 중추를 자극하는 것이 배가 부르다는 렙틴의 메시지보다 압도하는 거를 렙틴 저항성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MPY라고 했죠. 그레닌을 분비하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호르몬과 아주 연관이 많아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부분은 분비량이 아주 증가합니다. 평소에 그레닌 같은 경우는 우리 위에서 나온다고 했죠. 30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내 몸이 스트레스 받거나 배가 고픈 것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내가 먹지 말아야 돼. 나는 먹고 싶은데 먹지 말아야 돼 하는 것도 다 스트레스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20분마다 한 번씩 더 분비가 되기 때문에 더 막 섭취하고 싶은 몸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위기 상태일 때는 그런 분비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식과의 싸움은 우리의 의지와 식욕의 문제가 아니고 뇌에서 분비되는 렙틴과 그렐린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렐린 같은 경우는 짧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30분 단위, 혹시 위기 상태라고 하면 20분 단위로 반응을 하지만 렙틴 같은 경우는 장기 근무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장기 근무자이기 때문에 한 번 나오고 막 딱 끊기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장이나 지방에서도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렙틴 수치를 조금 오래 높게 유지할수록 식욕 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렙틴과 그렐린을 이거 조절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음식이에요. 음식. 정말 중요한 게 음식. 제가 지금 해독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만 아주 중요하게 항상 강조하는 게 음식이잖아요. 저도 아직 살을 다 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완전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음식은 곧 나를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약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음식이 입속으로 들어오면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딱 들어오면 식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장으로 내려갈 때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죠.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것들은 정말로 우리 몸에서 어떤 몸을 만들지
그리고 그 명령의 톤과 방향을 결정해요. 어떤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혹시 먹는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아주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렙틴에 대해서 정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렙틴이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요즘 제가 잘하고 있는 하루에 30분 정도 걷기와 약간의 근력 운동이라고 하네요. 약간의 근력 운동. 뭐 예를 들어서 스쿼트 하는 거, 힙업과 날씬한 허벅지를 위해서 아주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약간의 근력 운동이 렙틴 호르몬을 분비하는데도 수치를 높게 유지시키는 데도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렙틴 호르몬은 우리가 체중이 줄거나 하면은 우리 몸 세포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도와준대요. 그래서 식욕을 억제하는 거에 대해서 능력이 강해지는 거죠. 수비세가 엄청 강해지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엄청 좋겠죠. 우리 몸이 진짜 음식을 들어올 때 아니야. 강한 공격에 의해서도 강한 수비를 할 수 있으면 방어를 할 수 있으면 엄청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진짜 의지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그레닌 신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몸은 30분에 한 번씩 그레닌을 분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그레닌을 아예 수치를 0으로 만들 수가 없고 그럼 우리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0으로 만드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야 0으로 만들어야 돼. 0으로 만들어야 돼. 0으로 수술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레닌 신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즉 이성과 감정으로 몸 안의 호르몬과 화학 반응이 만들어내는 생물적인 욕구를 이겨내기는 솔직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식욕을 잘 조절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레닌 섭취를 증가시킬 수 있고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알아봐야겠죠.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어떤 음식을 얼마큼 먹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완전히 지방을 뭐 차단하거나 완전히 탄수화물을 차단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너무 한 방향적으로 극단적으로 음식을 편성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몸은 당연히 위기 상황으로 더 안 좋은 쪽으로 방향을 설정을 하겠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명령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명령을 내릴지 어떤 그 방향을 설정할지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렙틴 수치를 올리는 부분 중에 좀 좋게 작용하는 것들이 견과류, 배가 고픈 상태에서 뭐 아몬드 두세 알을 먹거나 이런 부분을 할 때 렙틴의 수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뭐 다이어트를 할 때 견과류 섭취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주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대의 적은 과당이라고 하네요. 설탕, 액상과당이죠. 우리가 음료수에 들어있는 액상과당 상태. 정말로 최악의 경우인 거죠. 다이어트 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물 먹는 거에 대해서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물을 하루에 거의 2리터 정도 먹긴 하는데, 원래 저도 안 먹긴 했어요. 배가 고프면, 아니, 목이 마르면, 그냥 물 한 잔 마시는 것보다는 콜라, 뭐 탄산음료도 안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걸로 섭취를 하거나 커피를 마신다거나 이렇게 막 그걸 땡기거든요. 근데 우리 몸 같은 경우는 그 갈증을 담당하는 갈증 중추 같은 경우는 그냥 물을 마시거나 진짜 뭐 설탕이 한 스푼, 두 스푼, 10스푼 들어가는 그거하고 크게 차이를 못 느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진짜 액상과당 상태에서 있는 부분은 그냥 텅 빈 칼로리라고 생각하면 되죠. 아니, 그 칼로리만 있고 영양소가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고칼로리 달콤한 음식을 먹어도 우리 몸은 여전히 공복감을 느끼는 거죠. 아무리 칼로리는 500칼로리, 1000칼로리, 콜라에 진짜 1리터 이렇게 원샷을 해도 배가 고픈 거죠. 이거 갖고 충족이 안 되니까. 똑같은 칼로리라고 해도 그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음식이 되는 거죠.
1960년대는 액상과당 미국인 기준이에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책을 썼기 때문에 섭취가 0이었는데 지금은 1년에 거의 30kg 액상과당 상태의 그거를 평균적으로 30kg 정도 먹게 된대요. 그래서 서구화된 식단은 비만화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액상과당과 화학물질에 첨가된 패스트푸드에 노출이 되면서 우리 몸이 섭식 중추의 리듬이 깨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뭘 먹는지는 정말 중요하니까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식단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살이 찌거나 몸이 안 좋아지는 이유는 많이 먹어서가 아니고 먹어도 먹은 걸로 취급받지 못하는 텅 빈 칼로리죠. 그러니까 영양가가 없는 칼로리, 섭취 못한 음식의 도처에 널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여기서는 말하고 있어요. 설탕, 정백당, 백아당, 그러니까 단순당이죠 진짜로. 그래서 뭐 아니면 강화 밀가루, 표백 밀가루, 정제 밀가루, 영양분이 제거된 밀가루 이런 음식은 가급적이면 다이어트 할 때는 피하시는 것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그 밀가루 안 먹기 지금 한 10일 정도 됐잖아요. 확실히 좋아요. 원래 이제 밀가루 음식을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많이 안 먹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 짜장면 먹거나 뭐 칼국수 먹거나 피자 뭐 햄버거 그리고 너무 배가 고프고 후식으로 뭐 엄청 땡길 때 마트 가면 마트의 음식 50%는 밀가루 음식이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맥주 한 잔 먹고 싶어가지고 마트를 갔는데 와 살 게 하나도 없어요. 살 게 진짜 다 밀가루라서 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뻥튀기나 뭐가 할 듯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후에 그 토마토 계란볶음 이거하고 비빔밥 먹었을 때 제가 참기름을 좀 넣었거든요. 그 다이어트 할 때는 기름이 좋지 않은데 왜 이렇게 기름을 넣냐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기름이 다 안 좋다는 편견을 좀 벌어야 돼요. 지방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 게 포화지방과 그 불포화지방산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 뭐 물론 참기름이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하면 된 건 아니지만 들기름이 훨씬 좋죠. 들기름이 이제 볶아서 하는 것보다 생들기름이 훨씬 더 좋긴 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뭐 코코넛 오일이라든지 뭐 견과류가 많이 들어있거나 이런 기름들을 좀 많이 섭취해주면 우리 몸이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훨씬 더 좋아지고 혈관 질환을 또 예방할 수 있고 피부미용 좋은 기름을 많이 섭취할수록 피부미용이 훨씬 좋고 눈에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우리 뇌 같은 경우는 50%가 지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지방을 먹을수록 우리 뇌나 기억력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부할 때 이런 집중력이나 이런 것도 많이 기억력 향상에도 좋아요. 그래서 눈에도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일에 그러면 불포화 지방산 좋은 지방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 호두나 아몬드 이런 견과류 그리고 올리브유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카놀라유나 오트밀 귀리죠. 귀리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귀리 뭐 고등어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 있고 연어, 뭐 멸치, 참치 뭐 이런 데에도 아보카도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한동안 유행한 그 코코넛 오일에도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 섭취를 위해서 식전에 코코넛 오일을 먹는 거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 같은 지방을 먹더라도 그리고 같은 탄수화물 같은 밀가루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정제된 밀가루보다는 정제되지 않은 통밀가루 이런 걸로 사서 드시는 게 근데 거의 없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힘들어요. 현미밥 그래서 이제 그냥 밥보다는 현미밥을 추천하고 근데 저도 이제 고시원에 있으니까 현미밥은 많이 섭취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선택한 게 탄수화물 섭취를 최대한 줄이는 거. 그걸 저는 선택하고 있거든요. 밥 양을 반으로 줄이고 그 대신 단백질과 어, 그런 식이섬유가 많은 뭐 나물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먹으려고 해요. 근데 이런 부분으로
우리 몸에 어떤 음식이 들어오는지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갈증과 배고픔을 혼동할 때가 있어요. 우리 몸이, 현대인들의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장기적으로 갈증 상태에 있어요. 몸이 갈증 상태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물을, 정상적인 물, 그냥 맹물을 잘 안 마시니까. 나는 뭐 음료나 이런 걸 많이 마신다고 하지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커피나 맥주, 뭐 녹차도 그렇고요. 차 종류? 나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마시는데 그것과는 다른 거죠. 그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 몸에서 탈수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만성 탈수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만성 탈수인 상태에서는 살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항상 물을 하루에, 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으로 좀 많이 마셔주는 게 좋죠. 저도 하루 2리터 정도는 충분히 마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자주 하는 거는 그냥 찬물은 아니고 음양탕이라고 해서 뜨거운 물 반, 찬물 반, 아주 만들기 쉬워요. 한약보다 더 좋은 음양탕, 뜨거운 물 반, 찬물 반, 절반 절반 섞어가지고 5분 이내 천천히 마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아침과 저녁에. 그리고 우리 몸이 약간 탈수가 있고 물이 부족하다는 거는 소변을 보면, 색깔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색깔이 약간 보리차 색깔 정도는 나와야지. 만일에 더 진한 노란색이 있거나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몸은, 확인을 해보세요. 우리 몸은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 좀 보기 불편하더라도 가끔씩 내 색깔, 소변 색깔을 좀 확인하면서 내 몸 상태를 한 번씩 점검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갈증과 배고픔을 혼동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과음을, 다이어트 할 때는 특히 이제 저도 이제 어저께 맥주 한 잔을 먹긴 했지만 과음을 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이어트 할 때 술 안 먹는 게 가장 좋은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것도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알코올 같은 경우는 8kcal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도 이제 고칼로리이기도 하지만 안주, 술만 먹나요? 안주. 그리고 우리 뇌에서 이성을 마비시켜 버리죠. 자제력을 없애버려요. 알코올이. 그래서 아마 더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알코올 같은 경우는 렙틴 분비도 억제를 한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한두 잔 정도는 이제 뭐 혈액순환도 돕고, 와인 한 잔이나 아니면은 뭐 꼬냑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온도를 높게, 우리 체온을 높게 해주니까. 근데 이제 너무 과음하는 거는 안 좋으니까 알아서 절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탄수화물 섭취를 좀 줄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네요. 고탄수화물 음식은 MPY, 그레닌을 분비하는 그 호르몬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탄수화물, 그러니까 저지방 다이어트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했을 때 어떤 게 효과가 크냐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훨씬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가급적이면 밥량을 좀 줄이시는 거. 탄수화물 중독이 은근히 생각보다 주위에 많더라고요. 빵 없으면 못 살거나 밥 안 먹으면 못 살거나 이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 삼겹살 먹고도 밥을 꼭 먹어야 되죠. 냉면 꼭 먹어야 되고. 저는 뭐 그렇진 않거든요. 저는 이제 뭐 고기나 야채만으로 충분히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이제 밥을 안 먹어도 상관없는데, 꼭 이제 그걸 시키는 사람이 있어. 그럼 또 먹게 돼. 앞에 보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 조금 자제합시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시상하부 같은 경우는 성욕이나 체온 유지 그리고 식욕을 담당한다 그랬잖아요. 시상하부를 좋게 만족감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성생활, 어른들을 어른들은 건강한 성생활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충족감을 주기 때문에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건전한 성생활. 저는 큰일 났네요. 제가 뭔가 허기지는 건 이거일 수도 있어요. 왠지 또 그럴 것 같은. 갑자기 슬퍼지네요. 이런.
아무튼 그렇다고 하니까 혹시 상대가 있다고 하면 좋은 배우자가 있거나 좋은 배우자, 네, 남자친구가 있거나 여자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건전한 성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르몬 수치가 갑자기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할 필요가 있대요. 우리가 수비수 같은 경우는 수비수가 여러 가지 훈련을 하겠죠. 축구 수비수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훈련을 할 때 위기 상황에 대해서 그런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잖아요.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하면 그런 위기 상황에서 나는 이걸 먹었고 이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 나름의 그런 목록을 좀 가지고 있으면 그런 상황에 내가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공격이 확 와버리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입을 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잘 작용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좀 요약을 하면 렙틴의 분비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효과적으로 하도록 어느 정도 30분 정도의 걷기 30분 정도 걷기 하면 위장이나 이런 부분 장이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훨씬 좋고 아마도 그거 같아요. 많이 걸으면 배 이쪽이 많이 자극이 되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방과 장에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레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히려 더 분비나 이런 부분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근력 운동 그리고 설탕이나 액상과당 그리고 정제된 밀가루 이런 부분은 음식은 최대한 피하고 그리고 식사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배가 고플 때는 물을 한두 잔 마셔보는 거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좀 너무 두서없이 이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중요한 거 정말로 중요한 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내가 먹는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한 번 더 체크해보고 이것들이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건지 그리고 물론 알죠. 알아도 잘 조절이 안 되죠. 이게 나한테 좋아. 생선이 내 몸이 좋아. 근데 생선 비린내가 너무 싫어. 그러면 또 생선을 비린내가 안 나게 또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나하나 또 연구해보고 고민해보고 하다 보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단지 의지가 약해서 다이어트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몸 호르몬이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 내 몸에 좀 더 이로운 것들을 좀 많이 해보는 거 그리고 내 몸에 해로운 것들을 좀 더 차단해보는 게 저는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 모두 더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네요. 네, 4월 25일 또 월요일이네요. 또 월요일 학교를 다니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저같이 직장인도 있으실 텐데 모두 한 주 파이팅 하자고요. 건강한 식생활을 가지고 하루 일주일 잘 버텨봅시다. 자, 여러분의 건강을 미터브로 응원합니다. 어서서. 그러면 또 만나요. 세 번째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 뿅.